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산영화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올해 부산영화제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의 부산 영화제가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차분한 가운데 영화제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고 예.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엄지원 씨하고 또 누구죠? 공효진 씨하고 맞습니다. 셀카 찍은 거. 그게 또 사진이 SNS상에 돌더라고요. 셀카 찍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화 감독이 그 미싱 사라진 여자라는 영화에 이제 그 GV라고 해서 그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영화를 같이 GV가 보고. 무슨 뜻이에요? 자주 원래는 게스트 비짓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업 영화에서도 GV라고 표현을 하죠. 우린 영어가 편해 영어로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영화제에서만 하던 행사였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맞아. 출판 그 토크쇼 할 때도 GV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영화제에서 영화 감독, 특히나 영화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는 영화 감독들이 영화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프리미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영화 감독이 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GV라고 하면 원래는 굉장히 영화제 특유의 고유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CGV에서 만든 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글자를 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GV는 게스트 비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했던 게 예를 들어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영화제의 꽃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영화제에서 가장 카메라를 많이 받는 행사가 뭔지 아시나요? 레드카펫. 네, 맞아요. 레드카펫에 가장 많은 카메라가 몰리는 행사고. 저도 레드카펫 몇 번 밟아왔거든요. 역시 공도사님이시네요. 근데 이 레드카펫 행사 때 워낙 카메라가 많이 몰리니까 정치인들은 그러면 언제를 노리겠습니까? 당연히 레드카펫이 열리는 날. 그렇죠. 개막식에 가서 가능하면 거기에 얼굴을 비추는 게 배우들과 인사하기도 좋고 영화인들하고 안면을 트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도 이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2012년 정도에 한 번 후보 자격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고 그때는 개막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기가 그때 맞네. 10월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 신분으로 오신 대통령 신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일반 관객들이 참여하는 영화제 행사에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영화 다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감독하고 배우들 나오는 행사였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이 영화를 골랐을지 혹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를 같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화제 그 행사 끝난 다음에 극장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환호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옆에서 공효진 씨가 그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우리도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들이 있는데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산영화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네, 배경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죠. 2014년도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와 마찰을 빚었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왜 그렇게까지 상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를 트는지 안 트는지는 영화제 프로그램 팀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 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진영 떠나서 무조건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죠. 진영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산 영화제에 부산시에 이제 외압이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난 몇 년간 부산 영화제와 또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큰 좀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그 전에 이 다이빙벨이 있는데 물밑으로 이제 요즘 그 댓글
블랙리스트 이런 게 네. 나오지만은 한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진보 진영을 돕기 위해서 영화 만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죠. 대형 영화사 조인탁 깐다는 게 아니지 손목을 비틀어 갖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는 국뽕 영화. 영화라고 하는 네. 국산 진학봉 영화 하면서 애국심은요 보수 진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쪽에서 만든 그 영화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게 근데- 왜 진영 영화가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 영화란 말 자체도 이상할 그럼요. 뿐더러 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특정한 관점만 강조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이빙 벨은 그때 상영한 게 적절했다고 보는 게요. 예, 그에 왜요? 온 국민이 전부 다 슬퍼하고 있는데 음. 레드카펫에 이렇게 밝고 그런 화려한 장면만 나갔다 그러면요. 또 국민들이 그 영화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마음과 갖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이빙벨이 2014년 상영이에요? 네. 그럼 그해 4.16 나고 4.16 참사 나고 바로 영화를 만든 건가요? 그렇죠. 오나 그리고 한 1, 2년쯤 지나고 만든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예, 그렇지 네.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해에 영화제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름에는 락 페스티벌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4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같이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나누는 차원에서 네. 상영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틀어라 틀지 말아라라는 간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아니 그해 2014년은요. 저는 이제 조그만 이렇게 이제 그 제 집 건물 요런 데다가 그 크리스마스 때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런 직업이 그거여서. 근데 2014년에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네, 그 그런 말씀 이후로 많이 하시죠. 그 예. 이후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그 좀 편히 가족들이 좀 마음 편해진 것 같았고 올해부터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네. 온 국민이 몇 년 동안 3년상을 치른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세월호에 대한 어떤 영화라든가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거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렇죠. 거였어요. 그럼 그건 오히려.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를 들어서 해외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예술성을 따지는 것 같지만 난민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난민과 관계되는 영화에 어떤 형태로든 상을 줘요. 예. 또 독재 어떤 거 지금은 그래도 나아졌지만 1980년대에 뭐 터키나 그리스나 독재 국가에 있었을 때는 그 독재에 대항하는 감독들한테 또 상을 줘요. 그게 영화제는 그렇게 밸런스를 영화는 맞춰야만 되는 또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적절한 영화적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 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예. 자, 이다혜 기자님. 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정치인들이 문화적 파급력이 큰 예를 들어 천만이 보면 네. 그때 무슨 이발사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 효자동 이발사. 효자동 네. 이발사. 그게 이제 고문해갖고 애가 충격을 받았고 네. 그런 건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당의 대표가 저런 영화 한두 편 만들면 대선 진다. 그게 아마 2012년 일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허무맹랑한 생각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생각인가 아니면 그게 합당한 생각인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틈을 타고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나는 영화를 재미있게 한 편 봤을 뿐이지만 보고 나니까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국뽕 영화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내가 지켜야지라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효과를 자연스럽게 어떠한 특정한 정치 진영 쪽으로 몰 수 있다면 그게 그만큼 효과적인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단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중에는 그런 이란 영화들 같은 경우 이란 자국 내에선 상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반정부적이거나 정부 비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영이 그리고 안 되는 영화들을 인권이나 이런 그렇죠.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부산영화제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온 영화제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의미 있는 영화제였었네요. 그렇게 되면 그럼요. 그리고 어느 보수 진영의 인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좌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의적이고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내재되어 그렇죠. 있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그런 성향의 영화를 만들어서 문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는 건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내가 의사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매체가 있어요. 모든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팔자화된 신문은 예. 일정 부분 보수화된 보수 쪽에서 그 매체에 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영화라든가 또 인터넷은 또 일정 부분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적합한 매체를 갖다 적극 활용해서 나를 최대한 홍보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매체에 끼어들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꾸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잡음이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진보 성향의 영화가 잘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심리적 수요가 있어서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선전 마케팅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단념해야 되는데 또 정치인들의 특성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해봐. 즐겨요 정치인들이. 그런 다음에 더 열심히 해봐도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게 되면 반대편을 죽여야 되겠어. 오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기자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영화에 있어서 네. 무척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좋은 영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이제 5.16 쿠데타가 나고 18년 동안 여기도 왜 18이 들어가지. 참 독특한 분들이야. 이 18년 더 이상하다. 어쨌든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문화를 통제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했죠. 그리고 한동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른바 그 대한뉴스라고 하는 예. 영화 상영 전에 이제 국책 같은 걸 홍보하는 영상물을 틀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5시에 국회 하관식 같은 걸 할 땐 다들 가다가 길 멈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활 속에 녹아 네. 넣는 거예요. 아, 그때 금지곡 때는 보면요. 이상해요. 그건 너도 금지곡이었어요. 왜 네. 금지곡인 줄 아세요? 반말 썼다고요? 아니요.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고. 아, 무책임하다고. 키다리 미스터 김도 금지곡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때는 대종상 시상 부분에 예. 반공 영화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반공 영화를 하나 뽑아갖고 찍어갖고 이 올해 제일 잘 만든 반공 영화라 그래서 상을 줬어요. 반공 영화면 공적 기금 반이 들어가고 민자 자본이 반이 들어간 그런 영화가 아니고. 아니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어렸을 때 기억이 맞아요, 틀릴 저게?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달 정확하게 기자님 태어나기 전 얘기인데 저거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저한 이렇게 모르겠네요. 10살 때 텔레비 보는 거 무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 예. 근데 텔레비 보다가 보면은 뭐 무슨 상 하는데 반공 영화 부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영화 이승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나는 공산당이 네. 싫어요. 네. 근데 이건 저의 기억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맞아요. 있었다고 87년까지 하네요. 대종상의 반공 영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군요. 예. 다행이에요. 그거 엄청난 기억력인데요. 아니에요. 대학 나오셨어요? 대학은 의대 나왔어요. 나오셨구나. 네. 근데 자 이다희 기자님 정치인들이 왜 영화를 통제하고 싶어 할까? 무슨 효과를 노리고 이건 근데 일단 문화를 장악하면 네. 엄청나게 대중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전에 이제 민주정부가 있는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예. 실제로 한국 영화계를 비롯해서 문화계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활성화됐었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얘기하는 한류라는 것도 그때의 그 기반을 딛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 한국 영화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알고 있는 영화들도 다 그때 데뷔한 감독들의 영화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문화 부흥기였었네. 그때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서 뭔가 키워내면 이를테면 이 예술계가 뭔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더 보수적이고 이 국가의 가치를 대변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를테면 사람들의 이미지 속의 정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이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이제 부산영화제의 갈등이 되는 건데 아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지 그러느냐라는 식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예산 돈을 문제가 받고 있기 올리잖아요.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독립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현재 부산영화제 예산 중에서 절반 정도를 부산시가 내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인 것도 맞고 부산영화제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부산시가 한 것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시장 논리만 갖고 접근한다고 치면 다른 말로 하면 1,000만 년이 들 수 있는 영화만 만든다고 치면 그럼 대자본만 들어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독립 예술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같은 거가 관련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감독들이 연루된 것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실제로 제작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 없는 독립 영화 감독들,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의 저변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계신 분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한국적인 어떤 영화계의 토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영화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354님. 우리 그 다혜 기자님 빠 나오셨네. 다혜 기자님 정말 똑소나게 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딕션 좋으세요. 네, 되게 좋은 목소리를 지니고 계세요. 좀 방청객이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끝났나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네. 이번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 논리와 별개로 다양한 영화들이 꿈꿀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산영화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올해 부산영화제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의 부산 영화제가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차분한 가운데 영화제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엄지원 씨하고 또 누구죠? 공효진 씨하고 셀카 찍은 거. 그게 또 사진이 SNS상에 돌더라고요. 셀카 찍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화 감독이 그 미싱 사라진 여자라는 영화에 이제 그 GV라고 해서 그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영화를 같이 GV가 보고. 무슨 뜻이에요? 자주 원래는 게스트 비짓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업 영화에서도 GV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왜 이 영화를 골랐을지 혹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를 같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화제 그 행사 끝난 다음에 극장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환호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옆에서 공효진 씨가 그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우리도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들이 있는데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산영화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네, 배경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죠. 2014년도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와 마찰을 빚었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왜 그렇게까지 상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를 트는지. 영어가 편해 영어로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영화제에서만 하던 행사였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맞아, 출판 그 토크쇼 할 때도 GV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영화제에서 영화 감독, 특히나 영화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는 영화 감독들이 영화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프리미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영화 감독이 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GV라고 하면 원래는 굉장히 영화제 특유의 고유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CGV에서 만든 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글자를 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GV는 게스트 비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했던 게 예를 들어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제의 꽃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영화제에서 가장 카메라를 많이 받는 행사가 뭔지 안 트는지는 영화제 프로그램 팀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 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진영 떠나서 무조건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죠. 진영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산 영화제에 예, 부산시에 이제 외압이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난 몇 년간 부산 영화제와 또 한국 영화계에 예. 굉장히 큰 좀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그 전에 이 다이빙벨이 있는데 물밑으로 이제 요즘 그 댓글 블랙리스트 이런 게 네. 나오지만은 한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진보 진영을 돕기 위해서 영화 만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죠. 대형 영화사 조인탁 깐다는 게 아니지 손목을 비틀어 갖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뽕 영화. 영화라고 하는 네. 국산 진학봉 영화 하면서 애국심은요 보수 진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그쪽에 아시나요? 레드 카펫. 예, 맞아요. 예. 레드 카펫이 가장 많은 카메라가 몰리는 행사고. 저도 레드 카펫 몇 번 밟아왔거든요. 역시 예. 공도사님이시네요. 근데 이 레드 카펫 행사 때 워낙 카메라가 많이 몰리니까 예. 정치인들은 그러면 언제를 노리겠습니까? 당연히 레드 카펫이 예. 열리는 날. 그렇죠. 아하. 개막식에 가서 가능하면 거기에 얼굴을 비추는 게 배우들과 인사하기도 좋고 아, 영화인들하고 안면을 트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도 이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2012년 정도에 한 번 후보 자격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고 그때는 개막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기가 그때 맞네. 10월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 신분으로 네, 오신 대통령 거구나. 신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일반 관객들이 참여하는 영화제 행사에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영화 다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감독하고 배우들 나오는 행사